Welcome to the AMX Esports Championship. 노슐라이프 후진으로 몇 초 만에 돌 수 있나 이런 거 해볼까? 후진으로 120km가 나오는데 이 차? 아이레이싱을 통해서 뉴르부르크링의 노슐라이프의 코스, 그 코스를 이용해서 얼마나 실제와 비슷한지 또 다른지, 그리고 다른 그 뉴르부르크링 트랙의 안내 영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실제로 여기 가서 경기를 직접 뛰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들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슐라이프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구간들, 코너들의 이름이거든요. 하츠바, 호헤이신, 퀴델바, 호헤부터 우리 유명한 플로플라츠, 워낙 트랙이 크다 보니까 동네 지명이나 그 코너의 이름들을 다 붙여놔가지고 그냥 대명사처럼 직접 불러요. 기본적으로 저 이름들을 선수들은 다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뉴르부르크링 노슐라이프에 왔습니다. 직접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요즘에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레이싱을 가지고 저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뉴르부르크링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어떤 차로든 들어가서 주행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관광객들,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구간을 들어가는 곳에는 이렇게 빨간색 식당 건물이 하나 아이콘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빌스 다이너 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 안에 버거 같은 것도 좀 팔고 기념품도 조금 팔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가 일반인들 주행이 열리는 날에 들어가서 티켓팅을 하고 입장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사실 경주차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인 차량들이 들어가는 루트와 이 톨게이트 같은 부스가 따로 이 메인 직선 구간의 옆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 예전에는 여기에서 티켓을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티켓하우스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쓰지 않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로터리 건너편으로 티켓하우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티켓을 구입하시고 여기에 와서 이 전자카드로 이쪽 왼쪽에다가 태깅을 띡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노슐라이프에 가서 가장 많이 쳐다보게 될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전광판이거든요. 이게 그 LED로 쭉 전체 코스를 보여주고 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사고 구간이랑 지금 처리 구간이 어디 있는지 이게 표시가 됩니다. 이전 세션이나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나서 뭔가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그 입장이 제한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막상 타고 싶은데 못 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다가 이제 저희가 다 녹색으로 바뀌면 그럼 그때 이제 입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오른쪽에 번호 있죠? 197번. 저게 그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체 코스를 쭉 돌면서 써져 있는 그 포스트 넘버입니다. 보통 트랙들은 포스트 넘버가 많아야 한 20번에서 끝나는데요, 지금 이 뉴르부르크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번을 넘어가요. 198번 있죠, 이 다음에. 이 코너들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맵에서 보여드렸던 그 코너 이름들 있죠, 그게 친절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셨나요? 이렇게 그 요코하마 보드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써져 있는 게 그 코너나 그 구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게 왼쪽 오른쪽 곳곳에 유명한 지역들 이름들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달리다 보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 어스름이 그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시간대인데 너무 아름답죠. 여기 진짜 여기는 아름답습니다. 이 슈웨덴 크로이츠로 넘어가는 이 활주로 같은 이 구간은 정말 독일의 어떤 목가적인 풍경을 아주 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실제로 24시간 내부 레이스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요 해가 떠오르는 동틀 무렵의 요 시간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이 풍경도 풍경이고요. 그리고 또 저 때가 기온이 가장 서늘할 때여서 트랙 베스트 랩을 찍기에도 가장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바닥에 뭔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여지는 저거는 햇빛에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그 타이어 스키드 자국들이에요. 되게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저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약간 해가 질 때랑 해가 뜰 때랑 좀 다른 패턴으로 보이는데 저 색감도 굉장히 예쁘죠. 여기 보시면 이 낙서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 트랙이 워낙 넓고 뭐 이렇게 주변이 다 펜스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개구멍 같은 이런 곳들이 곳곳에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펜스를 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차를 많이 좋아하고 또 장난기 있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와서 낙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확실히 아이레이싱이 레이저 스캔으로 이 울퉁불퉁한 표면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 노면의 어떤 질감 표현은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페이스를 올리면 차가 막 우웅우웅 하면서 바퀴가 땅에서 들썩들썩거리는 이런 부분들도 아이레이싱이 정말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울퉁불퉁한 이 느낌은 거의 100% 그대로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감자 자, 여기가 브린셴 코너 입구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이 앞쪽이 지금 공터처럼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큰 주차장입니다. 경기 관람할 때는 이제 캠핑카들이 가득 채우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팬샵이라고 이제 기념품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 기념품 가게 옆에 푸드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감자튀김을 팔아요. 프렌치 프라이를 파는데 진짜 독일에서 먹어본 그 어느 감자튀김보다 가장 맛있었습니다. 뉴르부르크링에 촬영을 갔을 때 저기서 제작진이랑 같이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전부 다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던 그런 곳이니까 이 브린셴 쪽에 있는 감자튀김은 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갈겐코프 구간을 지나면 자, 이게 또 여기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왼쪽에 나무 사이로 뭔가 은색의 반짝반짝거리는 저 건물, 저게 현대자동차의 뉴르부르크링 연구센터입니다. 이 왼쪽 구간이 약간 그런 업계 연구소들이 모여있는 클러스터 같은 곳인데 거기서 가장 큰 건물을 현대가 지어놨어요. 현대 로고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주유소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 안에 왼쪽 구석 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진기한 레이스카 다이캐스트 그 모델들을 파는 가게가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르 가시면은 꼭 저기 안쪽에 있는 그 다이캐스트 샵도 방문해서 기념품을 좀 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트랙인데 이 속도 표지판 있는 거 보이시죠? 130, 90 그리고 저 마을 구간 같은 경우에는 70에 50도 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떨어지죠? 70, 50까지. 네. 경기장에 웬 표지판 30도 있네요. 30. 보통은 그 레이스 트랙이나 드라이빙 이벤트용으로 트랙이 쓰이지만 이게 또 유사시에는 일반 국도의 우회로로도 쓰이는 길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속도 무제한 구간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좀 위험도나 아니면 마을을 통과하는 어떤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곳에서는 속도 제한을 좀 낮게 가져가게끔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도 이 경기장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속도 제한 해제 표시 보셨나요? 자, 아우토반에서 보는 속도 제한 해제 표시 보이시죠? 네, 뉴르부르크링 노르슐라이프는 사실 굉장히 노폭이 좁고 고저차도 심하고 요철도 많지만 다 고속 코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레이스할 때 평균 속도가 160, 170 정도 넘어가는 코스거든요. 200 이상으로 진입하는 코너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이 폐쇄된 형태의 그런 서킷과는 그 난이도의 차원이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그냥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서킷 같아요. 아마 그러한 험난함, 위험함, 극한의 조건 이런 것들이 근데 반대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노르슈라이페로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여기가 라우다 링크라고 하는, 여러분들 러시란 영화 보시면 니키 라우다가 굉장히 큰 사고로 화상을 입게 되잖아요. 화재 사고에 휘말리면서.
그 구간이 저 고속으로 진입하는 베르그베르크 앞쪽에 있는 구간이었고요. 지금 라우다 링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쪽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은 이 경기장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구간이에요. 브라이드샤이드라고 하는 구간인데 저 앞에 보시면 건물이 몇 개 좀 보이시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옆에 벽들이 굉장히 높게 세워져 있어요. 안 그래도 블라인드 코너인데 이 높은 벽들 때문에 이 구간은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왜 이 벽이 있냐면 사실 여기도 마을이에요. 이 옆에 그 식당들, 주유소들, 또 민가들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소음 차단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로 세워있는 이 벽은 사실은 다리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아데나우라고 하는 마을로 지나가는 그 국도가 이 밑으로 지나가는 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이 아데나우 근처에 이 브라이드샤이드에는 이 옆에 이렇게 비상시에 이제 군안차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24시간 할 때는 꽤 많은 팀들이 몰래 여기에다가 스페어 타이어를 갖다 놓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행 중에 펑처가 나는 일이 워낙 흔하거든요. 워낙 이게 험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요. 근데 딱 이 구간이 그 피트가 있는 구간하고 반대쪽쯤에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차가 어디서 펑처가 날지 모르잖아요. 정말 운이 없으면 피트를 지나고 얼마 안 돼서 타이어가 펑처가 나는데 그거를 질질질 끌면서 20km를 다 돌아오는 거는 너무나도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하고 가혹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간 뒤에다가 보면은 이 스페어 타이어랑 또 이제 무전하면 바로 미케니기 이쪽으로 좀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좀 플랜을 짜놔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펑처가 났다 그러면 일단 차를 여기까지만 끌고 와서 이 안에 찬찬 집어넣어서 미케닉들이 거기서 그냥 타이어를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내는 약간 그런 문화를 좀 허용을 해줘요. 경기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저기서 타이어를 갈아도 된다라고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기서 교체를 하고 나가도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긴 오르막 구간은 상대적으로 드라이버들이 좀 한 템포 좀 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거의 풀스로틀에 약간의 스트링 조작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서 뭐 핸드폰 문자 확인도 좀 하고요. 뭐 이렇게 쳐받기도 하고요. 문자 확인하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가면 이 빌스타인 브릿지 그리고 이제 왼쪽 밑으로 훅 떨어지는 요 구간이 안토니우스 부시라고 하는 구역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또 여기도 마을이 있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된 뉴르부르크링의 여제라고 불렸죠. 여성 드라이버, 그 사빈 슈미츠. 그 선수의 이제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그 레스토랑이 요 옆쪽에 있으니까 저기도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가면 과거 유명한 선수들의 뭐 사인 그리고 또 이 트랙에서 사고 났던 차들, 경주차들의 어떤 파츠들을 인테리어 소품처럼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굉장히 모터스포츠의 그 향취가 물씬 나는 그런 식당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핸드폰 꺼내서 보는 그 구간이에요.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이 뉴르부르크링에서 경기가 열릴 때 선수들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차에 탑니다. 워낙 경기장이 커서 사고가 나거나 뭐 차에 무전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교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경기와 다르게 항상 핸드폰을 챙기고 타거나 아니면 공용 핸드폰을 차 안에 장착을 해줍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떼서 감독님 지금 어디에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빨리 찾아올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디 있더라? 저기 있네요. 뉴르부르크라고 하는 마을에 성이 하나 정말 트레이드마크처럼 있죠. 뉴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4년 연속으로 나갔는데 놀랍게도 저 성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맨날 가면 경기 일정이 워낙 타이트해가지고 궁금하긴 해요. 저기도 약간 관광 명소라고 하던데. 자, 제가 지금 약간 시간 배속을 빨리 해놔서 이제 해가 저물고 어둠이 조금 내리고 있는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방문객으로 갔을 때는 사실 야간에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실제로 24시간 내구 레이스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변에 조명도 하나도 없죠. 오로지 이 자동차의 헤드램프의 빛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돌아야 합니다. 근데 은근히 또 매력이 좀 있어요. 그 라이트에 의해서 그 약간 반사되는 이런 부분들이랑 되게 딱 그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포커스되는 이 조도가
좀 더 매력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라이트는 어쨌든 직선으로밖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좀 타이트한 코너들은 코너 뒤쪽의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드라이버들에게는 약간의 좀 심리적인 장벽이 되죠. 자, 여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로 그 카라치올라 카루셀이라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카라치올라는 과거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이버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드라이버가 이쪽 구간, 카루셀 구간을 탈 때 이 안쪽에 연석을 이렇게 안쪽 바퀴를 걸어서 도는 약간 그런 주법으로 여기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예 이 트랙 자체가 그렇게 약간 좀 걸어서 할 수 있게끔 안쪽을 이렇게 동그랗게 뱅크를 준 이런 형태로 개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이 코너 이름도 카라치올라 카루셀이라고 붙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 여기 플란츠가르텐이라고 이렇게 한번 점프하는 후름라이드 구간인데 이 왼쪽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밤에 여기가 가끔 지나갈 때 플래시가 빵빵빵빵 터지면서 그 드라이버들 눈을 좀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운영 요원들이 제재는 하는데 그래도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기는 지나갈 때 좀 주의를 야간에는 좀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 야간 주행 시에 선수들을 정말 괴롭히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베큐 냄새예요. 이 경기장 주변에 뭐 한 25만 명 정도 인파가 몰려들어서 거의 며칠 내내 그냥 캠핑하면서 그 파티를 벌이거든요. 그런데 딱 요 구간입니다. 요쪽이 오른쪽에 그 캠핑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쯤 어딘가에 그 뉘르부르크링 트랙 형태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고기를 엄청나게 구워대기 시작하는데 그 고기 냄새와 고기가 탄 그 연기가 요 구간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는 차 안으로 그 고기 냄새가 다 들어옵니다. 냄새도 들어오고 약간 안개처럼 여기가 뿌얘가지고 잘 시야도 안 보이고요. 그러게요. 정말 가면 사실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또 언제나 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곳이기는 한데 그 이야기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오른다. 뉘르부르크링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는 것 같아요. 어느 경기장과도 닮아있지 않고 달릴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도전 욕구를 좀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작년 올해는 여러 악조건 때문에 독일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나이 60 먹을 때까지도 계속 이 노르슐라이프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독일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뉘르부르크링 가고 싶은 분들, 버킷리스트에 있는 분들 많으셨겠지만 지금은 이 아이레이싱이라는 훌륭한 심레이싱을 이용해서 정말 현실감 넘치게 노르슐라이프를 한번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 꼭 독일에 와 있는 것 같아요.